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해결 한번 해보시죠. 아침엔 투자 허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였었는데 네. 오늘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빨간불을 둘 다 켜내면서 어제 딱 하락분만큼의 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욕 뭐 주요 지수가 네. 뭐 5일 연속 올랐다, 8일 연속 올랐다 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2700 시작을 했는데 또 지금 오락가락하고 아쉬워요.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또 저희가 함께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반려자와 동물? 이제 나 동물 이러려고 했어. 아니. 반려자와 평생 함께할 반려인과 네. 이제 이름을 빨리 좀 말했어야죠. 반려 그러니까 제가 네. 뭘 반려하진 않아요. 네. 반려인과 미래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금괴 한 개의 가격이 사상 처음 100만 달러를 맞습니다.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저기 반지를 이제 슬슬 알아보러 금반지로 갔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저기 그러면 은반지로 아니 괜찮아요. 요즘에 괜찮은데 그거 되나요? 근데 금값이 진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그 돌반지라고 하잖아요. 네. 금 한 돈 가격이 지금 여러분 살 때 45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잠깐 결혼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라는. 금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열심히 한번 또 벌어봐야죠. 생각을 네. 해보시고요. 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고민까지 저희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의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부장님, 홍성배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두 분은 뭐 약간 느낌상 가족 같네요. 익숙하고. 네, 편안하시죠, 이제? 처음에는 좀 긴장됐었는데 이제는 좀 정이 들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심장이 좀 쫄깃쫄깃한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뭐 계속 매일매일 이 시간에 시장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약간 좀 미세하게 좀 섹터와 좀 종목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왜냐면 기승전 네.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좀 계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을까 팁을 좀 드릴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부장님도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인사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름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막 나오고 그럼요, 있죠? 그럼요. 네네. 네. 홍성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제 진짜 저희가 정도 들었지만 여유도 느껴지고요. 예전에 네. 제가 그 홍성배 팀장하고 네. 막 스몰캡 탐방도 같이 다니고 그러세요? 저보다 훨씬 선수십니다. 프로. 서로 막. 부장님이 이렇게 던져주시면 팀장님도 살짝 그러니까. 가주셔야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스몰캡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진짜 많이 다니면서 되게 그 식견이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좀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다고 서로 할까? 훈훈하다. 예, 굉장히 네. 선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훈훈하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 그럼요. 네. 만약에 뭐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치열한 토론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침엔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벤트가 뭐 별다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또 이벤트들도 있다고 하니까 두 분의 이야기가 좀 기다려지는데 사실 성아 씨 네. 잭슨홀 미팅을 이번 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제대로 몰라가지고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잭슨홀 미팅을 왜 이렇게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네. 미팅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네. 이제 파월 형의 어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학수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60% 그러니까 하락폭의 고점 대비 하락폭의 60% 이상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최저점에서 몇 프로 올랐으면 40% 이상 올랐어요. 물론 M7 빅테크들은 아직 20% 내외의 상승폭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의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네. 있는 모습인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에서 한 60% 이상 오르면
반드시 가격 조정이 나온다. 아. 근데 어제도 공교롭게 환율에서 좀 움직이 좀 맞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엔화의 움직임도 네. 있었고 지금 환율이 저희 한 1,330원 네. 정도. 근데 저 어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좀 이례적인. 물론 선물은 좀 그죠. 들어왔어요. 선물 들어왔는데 좀 안도의 한숨은 더 이상 점심시간 어제 이후에 더 이상의 매도는 안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일단 네. 잭슨홀 미팅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아마 네. 그래서 기조 연설에 어떤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얘기를 좀 투자자들은 기대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시그널. 시그널이 그거를 기대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희망 부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단기적이나마 시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등락은 오늘도 한국 시장은 좀 시원치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전히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눈치 보는 장세는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상승 시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고 또 시장의 성격상 오늘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많이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섹터로 좀 온기가 좀 퍼져나가는 종목 장세에 좀 염원이 좀 시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구체적인 종목 예, 얘기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신다고 네, 좋습니다. 각오를 또 말씀해 주셨고 팀장님도 시장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우선 지금 요새 잭슨홀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잭슨홀 미팅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도대체가 같아서 어떤 미팅인지. 예, 그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그 와이오밍 주에서 거의 바이오밍주. 네, 1만 정도 되는 작은 주입니다. 그쪽에서도 또 이제 로키 산맥의 그 작은 리조트 타운에서 열리는 그 회의인데 이 전 세계 인구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지금 22일에서 24일 이렇게 3일간 열리는데 네. 그 중에서 23일 날 그 연준 의장이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다들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가장 화두가 고용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그 분명히 언급을 할 거예요. 고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언급은 이번에 시장에서 50bp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것들과 비슷한 해석일 거고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듯이 막상 잭슨홀 미팅 가서는 시장 반응은 좀 담담해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미팅 앞두고 선반영 기대감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FOMC가 17일 그리고 18일 양일간 열릴 건데 네네네. 그 전에 9월 6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잭슨홀 미팅 앞두고 선반영돼서 기대감이 올라가다가 점점 9월 6일 전후로 해서 경계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저 역시 박지훈 부장님이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잭슨홀 미팅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잭슨홀로 시작해서 잭슨홀로 끝나는 줄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시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하면 팀장님 잭슨홀이 끝나고 오히려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벤트 앞두고는 선반영되면 주가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막상 잭슨홀 미팅 때 막 이렇게 뉴스로 환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시장 반응이 없는 것처럼 미리 그렇게 대부분 투자자들은 좀 앞서서 한 발 빠르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히려 고용 보고서, 고용 쪽 실업률의 깜짝 상승으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팀장님도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 얘기 계속 나눠볼 텐데. 그렇죠. 지금 네. 사실 뭐 블랙 먼데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뉴욕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다들 주도주가 이제 AI 거품이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주도주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생각하는 시장의 주도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미국과 하겠습니다. 한국을 좀 분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다. 될까요? 물론 뭐 가장 네. 좋은 거는 커플링이죠. 미국이 그렇죠. 올라가면 저희도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이머징 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답을 하자라면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좀 3분기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더 컨센을 넘어서는 섹터가 무엇냐 뭐 이런 부분들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 변압기 전력기기 쪽이 좋아요. 네. 변압기 전력기. 뭐 종목으로 얘기하면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물론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쇼크가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그 수주 잔고나 매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풀 가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1년 한 반 정도를 미리 선주문 받아서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와 내년 정도의 어닝에 대한 슈퍼어닝 기대감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런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 찬스의 개념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렇죠. 여론조사 모르겠어요.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좀 공교롭게도 지금 신재생에 관해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재생이 2년 동안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신재생 섹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년 동안 금리 인상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신재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쳐서 이제 금리 인하 섹터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번 주부터 약간 살살 올라오는 게 풍력이에요. 풍력입니다. 풍력 쪽에서 CS 윈드라든지 뭐 동국 SNS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왜 올라올까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사실은 루저 아니겠습니까? 정말 쩔어 있는 종목들인데 사실은 이 태양광 모듈 쪽에서 미국형 수출이 재개가 됐어요. 7월 수출 데이터를 네.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 그러면 물론 어저께 이제 한화솔루션이 이제 연구체 7천억짜리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금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턴어라운드가 3분기부터 태양광도 서서히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족에 대해서는 70% 이상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코멘트를 날렸는데 보조금을 네, 사실은 바이든보다 이 해리스의 IRA 수정 법안을 검토해 보면 네. 한 몇 배 차이 나냐면 바이든이 만약에 1000이라고 하면 해리슨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만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리슨 트레이드 관점이 아니라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신재생도 단기에 올랐으니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외국이든 기관이든 수급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이 되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린 게 싶은 게 삼성전자의 캐펙스 구체화가 조만간 이제 하반기 얘기이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낸드든 드램이든 아무래도 V10 요 정도로 봤을 때 아마 메인 들어가는 장비들, 메인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틈새 시장 쪽에서 좀 숨통을 종목 장세에서 큰 역할을 그러니까 주연 같은 조연 역할을 해줄 만한 장비주들이 탄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캐펙스 구체화는 하반기로 가면서 농익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 오늘도 SK증권의 보고서 보니까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2024년보다는 2025년에 한 40% 인상 증가할 거라고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좋아진다라는 판단을 좀 하셔도 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 끌고 가지고 가야 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 보면 전력기기, 변압기 쪽 그리고 신재생 턴어라운드를 좀 그렇죠. 기대를 하시고 삼성전자 캐펙스 쪽 그렇죠. 요 발표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시장의 큰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왜 기승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장 얘기만 하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 너무 이게 화끈하게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잘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가 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팀장님. 네. 네. 또 구체적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네. 부분 보고 계신지? 저는 사실 해외 쪽을 주로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해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혹시 장표 요거 잠깐 띄워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에 엔캐리 청산과 관련해서 반도체가 사실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만약에 이렇게 청산이 좀 이런 분위기가 완화된다면 뭐가 가장 오를까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를 조금 반도체 섹터. 주목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다음 달 9월 20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 일본의 총리가 결정되는 그 선거였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세전 그 일본 은행이 태세 전환을 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말랑말랑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려감들이.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네. 우려감들이 그 다시 네, 장표는 이제 네네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 내려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사실 보면은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실적 기대감으로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좀 비중을 약간 조금 줄이는 그 투자자들도 생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쉬어갈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섹터를 조금 주목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구체적으로는. 네, 소프트웨어 섹터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동안은 AI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슈는 서버 증설이었습니다. 서버 증설에 들어가는 GPU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AI 반도체 관련된 칩 그리고 뭐 이런 설계하는 애들, 뭐 위탁 생산하는 애들, 그리고 또 뭐 핵심 장비를 만드는 애들부터 해서 이런 우리가 뭐랄까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위 말해서 내년부터는 AI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실적들이 가시화되는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가는 참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제 6개월이고 1년이고 선반영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했었을 때 주가가 언제가 가장 쌀 거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이. 네, 지금이 이런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섹터들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줍줍해야 되는 시기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I 소프트웨어. 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또 네. 어떻게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고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어요. 2000년도에는 사실 한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는 한 5, 6년 정도, 그리고 2020년 들어와서는 이게 한 2, 3년 정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이게 뭐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존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실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AI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먼저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클라우드 사업에 생성형 AI가 붙어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매출. 보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장에서 어떤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사업이 부진했는데 이 생성형 AI 관련된 이 실적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이 클라우드 사업이 어느 정도는 좀 평탄해지면서 AI와 콜라보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아니면 내년 한 뭐 여름쯤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제일 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분명 레벨업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재 사실 AI 거품론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매출이 안 나온다. 이게 네. 가장 큰 지적이었는데 그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AI 지각생이라고 불렸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진짜 빅테크들 다 가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월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얘네가 이거를 지금 실제 매출까지는 유료화 선언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품 판매에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품이 팔리다 보면 이것까지 유료화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IT 법을 꺼지듯이 지금 AI도 이렇게 법을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분명히 그때랑 상황이 틀려요. 기업들은 그때랑 대비해서 대규모 자본을 축적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충분한 많은 노하우 이런 것들도 있고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유통망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밤에도 장 마감 직후에 뭐 팔란티어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매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네. 이거는 국한된 거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도 네. 관심을 좀 크게 받는 시간이 맞습니다. 올 것이다. 그래서 네. 팔란티어 테크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국방부 정부 네네. 관련해서 매출이 네. 나오고 있고 이 매출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팀장님의 생각이신데, 근데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왜 이렇게 소외돼요? 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보다는 잘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폭을 다소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격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달러원 환율이 10원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워낙 강세, 엔화도 오늘 강세 쪽으로 지금 동조화돼서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시장의 변동성도 좀 자아내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아무리 이렇게 좀 실적이 좋고 그래도 시장은 못 가는 어떤 발목을 잡는 요소가 급격한 환율, 이런 쪽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환율이 어제 왜 그런 모습을 보였나? 원달러 급격하게. 환율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K 조선사들이 실적 수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시죠? 네네. 그럼 달러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롱 포지션 답은 달러 애들은 이거를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어제 그게 좀 나왔다. 그렇죠. 대거 그러니까 이런 롱 얘기가 포지션을 있었어요. 잡았던 애들이 좀 청산을 좀 한 네. 물량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또 일본에서의 또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서 또 어떤 무슨 또 발언을 할 것인가. BOJ 총재가 의회 출석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거는 사실 예측이 안 돼요.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네.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이어서 네. 삼성전자 왜 빠지냐? 이건 사실 수급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어제도 사실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다소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은 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존버해야 됩니다. 존버해라. 하반기를 위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좀 짚어봤는데 네. 어쨌든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다시 상반기에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100조 원 돌파.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매크로가 좀 도와주지 않고 우리 국내 시장 체력이 유난히 약하다, 이런 약하다. 네. 아쉽다, 뭐 부럽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거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지쳐서 미국 시장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어닝을 좀 말씀 주셨는데 어닝은 확실히 올라가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 수출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 네. 저희 NH 이코노미스트 쪽에서의 의견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3분기 피크로 봅니다. 3분기 피크. 3분기 피크로 봐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나머지 반도체를 다 그렇게 볼 것이냐. 근데 아직은 투자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에서 모멘텀 발휘가 그 수출에 대한 약간 네거티브한 좀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도 홍성배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약간 버블에 대한 논란 이런 AI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주도주들의 버블은 B2B에서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다 B2C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수출 데이터가 3분기에 반도체가 피크 아웃을 한다라는 논란은 있어도 지금 AI에 대한 논란을 할 게 아닙니다. 아직은 버블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다만 국내적으로 지금 어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적을 이렇게 계산기 뚫겨 보면 지금 그러니까 PR 9배 수준이고 PBR 0.9배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7월 고점에 대한 갭을 메꾸는 부분들은 충분히 9월에 트라이는 나올 것입니다. 트라이는 나올 것이고, 지금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AI에 대한 논란을 하기 전에 일단 지금 AI에 대한 버블은 B2C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B2C는 한마디로 뭡니까? 자율주행, 로봇 이런 섹터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플랫폼 사업도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삼성전자만 쳐다보는 그런 매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낙폭과대 종목들 튀어오르는 것들도 한번 좀 매매도 좀 해보시고 삼성전자만 비나이다 하다 보면 너무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 어닝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좀 다소 정체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반기에 내년도 충분히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도 사실은 상향하고 있는 게 컨센인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닝에 대한 부분들 계산할 때 전략을 짤 때 조금 미시적인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지 말자. 삼성전자 오늘 보면은 너무 모멘텀 네. 플레이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좀 투자 시계를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치고 빠지고 너무 이대호 같은 홈런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1루타짜리 기아의 김도영 같은 플레이를 하셔도 아우. 그게 차라리 도루도 잘하고. 그게 점수 뽑아내기는 더 쉬워요. 야구 얘기 야구 좋아합니다. 또 예. 반짝반짝 좋아요. 저는 네. 큰 거 하나만 노리고. 네. 이게 점수 먹는 게 중요한데 맨날 아웃만 당하고 있습니다. 홍성배 팀장님께 시장 전반적인 전략 그래서 좀 여쭤보고 또 네. 종목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확실히 조금 한국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변수, 네. 환율 변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들이 시장 상황에 좀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고 했을 때 막상 잭슨홀 미팅 전후로에서는 잃었고 다시 또 9월 6일 날 고용 보고서에 좀 초점이 네. 되기 때문에 아하. 조금 그때 시점에 맞춰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안타를 좀 노려본다라고 또야. 하면 좀 이렇게 방망이를 짧게 네. 갖고 가서 이렇게 그때는 좀 네. 이렇게 차익 실현해보는 그런 전략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혹시 그 엔비디아 28일 날 실적 그 이후에 그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일단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잘 나올 거라는 거. 네. 실적은 잘 나올 잘 나올 것이다 거예요. 하는 거고 차세대 침 지연 얘기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 28일 전에도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그거 하고 나면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AI 하드웨어 섹터들도 뭔가 추가 재료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는 엔켈이 청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반대 수급이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딱히 재료가 없어 보이죠. 내년에 이제 6세대가 뭐 좀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엔비디아 역시 모멘텀 공백기인 것 같다. 부장님의 생각이 뭐 같으신 거예요, 다르신 거예요? 저는 28일 이후에 오히려 뜨뜻미지근할 것 같다. 실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면 실적이 그냥 뭐 알고 있었던 거야. 좋은 거네. 하지만 난 실망도 안 할게. 그러면서 오히려 9월 초에 고용 지표 보고 그다음에 애플 16에 대한 신작에 대한 것들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무미건조하게 약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미국장이기 때문에 조금 플랫하게 좀 시장이 좀 재미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좀 지루하게. 이제는 오히려 9월 이제 18일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시점까지는 연준도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 그대로 아무런 공백 그러니까 뚜렷하게 크게 나올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장이 화려하게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한국 K시장도 상당히 윗방향으로 한번 갭을 메꾸는 영차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우리 바람이기도 부지런히 합니다. 한번 네. 사실 갭을 지금 메꿔보자. 기업 실적 막바지인데 네. 엔비디아가 제일 좀 기대가 되고 예. 미국장 안 하시는 분들도 엔비디아는 제발 좋게 나와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네. 물론 깊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그리고 포인트 짚어봤고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의 투자 고민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 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이제 종목별로 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네. 링크 통해 참여하시면 좋지만 이게 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이 있죠. 그렇죠. 네, 이메일 주소 통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쓰실수록 채택이 잘 되죠. 맞습니다. 네. 사연 채택 팁도 있습니다.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설령 5종목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관심 있는 종목까지 네, 관심 해주시면 종목까지 좋고. 넣어주시고 아 나는 뭐 이거 말고 채권도 궁금해요. 이런 것도 좋아요. 괜찮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우리 출연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아,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소정도 보내드리니까. 이 소정의 상품이 지금 치열하게 저희가 고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뭐 받고 싶으신지도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려는 아니, 최대한 해보겠다. 아니면 어떡하려고 공수표를 막. 저기 얘기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높으신 아, 분하고 알겠어요. 밖에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높으신 분. 네. 최대한 여러분께 필요한 거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걸 드리도록 저희가 네. 고민을 또 해본다고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어떤 분께서 어떤 사연으로 또 보내주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닉네임 드래고나 나라라 님께서 나라라. 보내주셨습니다. 이 닉네임 안에 늘 어떤 속뜻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오늘의 고민입니다.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40대 남성입니다. 네. 제가 보여주긴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 이 닉네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하나라. GS건설, SK바이오팜, 더존비존, 그리고 강원랜드로 현재 투자한 종목 5종목 중 3종목이 수익권에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고요. 모든 종목의 은행이자 정도만 수익을 얻고 싶은데 이게 제 큰 욕심일까요? 일단 한 종목씩 제 고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투자자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TVN, OCN 채널 콘텐츠에 푹 빠지게 돼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를 했습니다. 회사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본업인 드라마도 잘하고 주가도 5만 원 근처에 와서 사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도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얻었고요. 정혜인, 정소민님 나오는 드라마죠. 네. 방영된 것을 보니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작비 상승으로 제작 편수가 줄어 이 실적이 나빠질 거란 전망도 있던데 제작 편수가 어떻게 될지 또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GS건설. 이 아파트 사고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차트가 횡보해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고 기다리다 2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GS건설 잇따른 자회사 매각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보고 있긴 한데 두 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고령화 시대. 이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한 종목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주 길게 장투해도 될까요? 네 번째 종목 더존비존입니다. 최근 이 기업 어음을 대신 받아주는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도 저렴하네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괜찮던데 이 매도 시점 알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이기도 하고 가격 메리트의 시가 배당률 5% 이상, 대규모 투자 등의 고객 증가 예상, 이런 저는 장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강원랜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소소하게 투자하는 절 위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드래고나 날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그래도 제일 높은 종목이 17%나 들어가고 스튜디오 있네요. 드래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20% 맞아요.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듬뿍 담은 닉네임 드래고나 나라라님 일단 보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인 짧게 브리핑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보셨는지 한 분씩 부장님. 짧게 얘기해야 되네. 일단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하나하나 뒤에 볼게요. 네. 전혀 나쁘진 않은데 그래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문제네요. 아. 근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은 얘가 시총 1조 정도 되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 나왔다가 2분기 조금 슬림하게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중립 이하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러니까 안전마진 이 정도면 다 빠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을지. 문제는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바로 V자 반등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 업황 분위기는 경기와 매우 지금 밀접한 영향성 콜라보레이션을 갖고 있는 섹터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또 비용 상각 이슈도 좀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튀어올 수 있을까? 아마 만약에 약간 뭐 컨텐츠 이쪽에서 좀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전체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 그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세부적인 종목에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브리핑을 살짝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저는 주식이랑 시장 볼 때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미국하고 한국 지수 이렇게 해서 회복 탄력성이 주가 반응만 보고 봤을 때 미국이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이게 지금 지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자료를 많이 갖고 네,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 쓴 자료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네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가 공통 의견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빼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닉네임은 드래고나 나라라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드래고나 나라라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컨텐츠나 엔터 쪽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팬심으로. 팬심. 그리고 내 취미와 좀 연관된 내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맞아 아니죠. 떨어질 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면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고민을 한 장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볼게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고나 나라라님의 신청 사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이자 정도만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라는 고민에 부진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엄치나 주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GS건설 적자 줄이면 주가 다시 올라갈까요?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SK 바이오팜 장투해도 될까요? 더존비존 신사업으로 주가 더블업 올라갈까요? 자, 내국인 카지노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 의견이었던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할까요? 탄력이 좀 떨어진다 의견 주셨었는데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드래곤 날자님께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큰 애정 가지고 계십니다. 박실무장님, 예. 조금만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이게 넷플릭스랑 연간 한 7편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반기 눈물의 여왕 재밌게 봤는데 뭐 더 이상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모멘텀이 썩 섹시한 게 없다. 물론 PBR 1.5배에 PER 25배 정도 내년 실적 따오면 그 정도 밸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 리즈너블하게 지금 가격대면 살만하다. 물론 가격적인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이즈다. 지금 시장인 만큼 지금은
아까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콩콩 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스프링을 밟고 네.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 지렛대 효과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실적이 컨센트 계속 올라가는 상향되는 섹터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기회비용과 여러 등등의 자기가 소외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또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뒤늦게 또 부랴부랴 그쪽 갈아타는 아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일정 부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많이 좀 비어 있고 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선수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면 그거를 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다른 쪽에 대한 포트로 개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저도 사실 이런 컨텐츠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부장님 만약에 여기서 조금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섹터에서 갈아탈 거 아니면은 섹터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그나마 좀 보고 있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엔터 쪽에서 지금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거든요. 네. 가격 매력이 상당히 좀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모멘텀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요걸로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게 아직 저한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종 섹터에서 고른다라면 굳이 본다라면 엔터 쪽을 한번 유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굳이가 또 붙었다는 건 조금 더 효율적인 섹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이게 지금 은행 이자 정도 수익을 바란다고 아예 처음에 맞아요.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네. 은행 이자 정도 수익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3-4%를 보시는 것 같은데 채팅으로 지금 엘챔스님께서 은행이자만큼이면 그냥 은행에 맡기세요라고. 지금 국내 은행인 거죠? 그렇죠. 멕시코 은행이나 이런 쪽 그런 그쪽에 은행이 또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몰라서. 은행이자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그 욕심이 크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고민은 하는데 은행이자 정도를 원한다. 주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실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월배당 ETF를 하든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그럼 마지막에 저희 끝날 때쯤에 이분께 또 추천의 네.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너무 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우리 팀장님,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회복 탄력성 조금 부족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 차트 한 1분 정도만 잠깐 띄워주시면 그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장에서 그 말 그대로 그 하락만 했고요. 전혀 반등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왜 그런지 조금 보겠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6% 그리고 36% 감소를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이번 분기가 120억 정도인데 100억이 나왔어요. 20억 정도 미스를 했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하고 주가가 같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회복 탄력성이 좀 낮은 종목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또 대표이사가 새로 좀 부임되면서 뭐 포부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 방향성 정도만 공개되었고요. 아직 좀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는데 이런 좀 뭔가 디테일한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숫자, 우리 실적이 조금 나와줘야 투자자들과 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현 시점 투자 매력은 좀 낮아 보인다. 낮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볼까요? 건설 쪽 가야죠. 네, GS건설입니다. 일단 자사주 줄매각 추진하는 GS건설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궁금하신 점의 핵심인 건데 지금 GS건설 12% 비중 갖고 계시고 그래도 수익률이 한 5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4% 가량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매를 먼저 맞은 GS건설이었고 이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이쪽도 미리 대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사실은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 하락했고
또 작년에는 분양 관련된 물량들 확 줄었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적이 2024년에 그대로 반영될 건데 이미 2022년, 2023년에 이미 큰 대참사를 겪으면서 너무 털려. 어닝이 이미 깎여버렸어요. 미리 먼저 매를 맞았고 근데 서서히 올라오는 GS건설의 실적 가이던스나 컨센 보면 2024년, 2025년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와요. 좀 기관 수급 동향 보시면 놀랍습니다. 바닥에서 주워 담는 기관들의 바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네. 한국도 금리 인하를 올해 세게 보는 데는 2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의 5손가락 안에 꼭 끼는 게 건설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 동안 GS건설의 PER이 9배예요. 지금 6배입니다. PBR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밸류 그러지만 가치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얘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급도 비어있네. 으라차차 들어가자라는 것들이죠. 근데 다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좀 경사도가 좀 급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52주 신고가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서는 신규 투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업황이 바닥을 찍었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건설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매를 먼저 맞은 아이들이 먼저 튀어오른 거지 전체적인 숲이 지금 울창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적인 좀 변태스러운 종목들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숲이 네. 아직은 울창하진 않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꽤 제법 나셨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도 먹었으니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좀 힌트를 더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실제로 딱 발표하잖아요. 그때 좀 빠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그게 미국이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이 될지 네. 약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으로 힌트 듣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이 종목. 네.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차트 잠깐 보여주실까요? 차트 볼게요. 네. 이번 시장에 하락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왔어요. 오. 이거는 아마 전전일까지 차트를 제가 그린 거니까 오늘 아마 4% 올랐으면은 지금 2만 원 돌파한 거겠죠? 네. 고점 돌파했습니까? 돌파해 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회복 탄력성이 좋았고 그 이후로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 8월 8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종이 말 그대로 아까 박지훈 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오랜 무관심이었어요. 오랜 무관심 속에서 이제 건설업종이 점차 벗어나는 이 기세인데 사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매기가 들어오면 이게 연속해서 가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업종 그러니까 부양책,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추가 이런 기대감들까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는 좀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좋아 나쁘지 보여요? 아니면 않은 것 좀 같습니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않고 지금 사실 비단 GS건설만 오르는 게 네. 아니잖아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러면 건설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도 좀? 수도?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 사실 그 종목이 탑티어 같긴 하지만 세컨픽 정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정도로 GS건설 분할 매도 그리고 금리 결정에 따른 분할 매도 시점 잡아보자.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SK바이오팜 볼까요? 그렇죠. 네.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신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끼고 네. 다니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이게 코로나가 재유행이 시작이 됐다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지금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SK바이오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장기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이다. 지금 이미 3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수익률도 아까 살짝 네. 보니까
살짝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네네. 5.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SK바이오팜이 시총 보시면 8조를 넘어요. 8조 한 5천억 될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1,300억대 적자, 작년에 한 300억대 적자. 그러니까 적자 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적자 회사였어요. 네. 그럼에도 8조 내외에서 계속 바닥에 좀 올라오는 게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에서 딱 오픈했더니 잘 팔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좀 올라오는 게 뭐 금리 인하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올라오니까 다시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적을 보셨습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OP 마진이 거의 10% 언더였는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20%예요. 그러면 이 정도 경사도라면 뭐 올해는 지금 컨센 보니까 증권사들 보니까 한 800억 영업 이 흑자로 돌아서더라고요, 올해. 내년에는 이 OP 마진이 유지만 된다라는 전제면 거의 2천억 가깝게 영업이익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만 뇌전증 치료제만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쪽에서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의 시기와 맞물렸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 괜찮고 종목을 고를 때 SK 바이오팜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제약 바이오는 드리밍 주식이에요. 되면 10배 이런 식에 대한 맞아요. 마인드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밸류가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원 오브 댐 중에 SK 바이오팜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매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네. 3년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사실 최근에 좀 약간 경세가 급격하게 올라온 감이 있는데 1년만 더 보유하시면 안 될까요? 좀 오래 고생을 하셔서 1년 더 보자. 1년 더 보자. 네. 1년 뒤에 레버리지 아마도 효과가 부장님께, 극대화가 됐을 때가 올해 하반기서부터 아마 또 나타날 것이고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 매우 클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언제 발표됩니까? 올해 또 추운 그렇죠. 겨울날 발표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어닝에 대한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부장님께 네. AS 다시 상담을 드릴 것 같아요. 아, 이분께서. 그렇습니까? 1년 더 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년 뒤에 저희 방송 계속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는 1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이 종목. 네. 네. 그 우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주가 조금 차트 보여주시면 네. 이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다. 빠질 때 빠졌지만 그 이상 올라왔고 지금 뭐 수급도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은 아니라서 이게 얼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훈 부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세게 말씀을 아니 다른 데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좋아. 일단 저는 네. 요거는 그 실적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뇌전증 치료제랑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랑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또 겸손하게 깊진 네.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깊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의견은 박지훈 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훈 부장님의 의견으로 네. 1년만 딱 더. 차리 된다면 추가적으로 1년 더. 네. 이 텃밭의 분위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또 이번 주에 또 유한양행 또 랭라자 맞아요. FDA 승인 또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아까 예. 저희도 시간상 있었어요. 말씀 네. 못 드렸는데 예. 유한양행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추가로 한번 유한양이랑 말씀해 주세요. 오스코텍이랑 이제 세트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분위기가 바닥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불확실성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면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은 무난하게 통과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면 흐름을 보면 외사에 좀 뉴스도 계속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 자 다음 종목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지온 이거는 물어보셨습니다. 수익률이 이야. 100%가 넘어요 지금. 플러스 111%. 왜냐하면 28,000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네. 61,000원대 지금 와 어머나. 있거든요. 네, 오늘 1% 상승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뭐 근데 이게 최근이라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8개월 전이에요. 그래도 8개월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실적도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또 이제 또 그 방송 막바지 되니까 또 한번 제가 쏴야 되기는 아우, 한데 네. 이게 또 살 떨리는 종목입니다. 살 떨리는 이게 종목.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비주온이고 물론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낮춘 회사도 좀 있습니다. 네. 왜? 시총이 1조 7천억짜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도 안 나오는 회사니 뭐 밸류 비싸고 그리고 얘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실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적 확인되고 나서 나 컨센을 올리든지 실적을 올리든지 목표가를 올리든지 나는 그렇게 할래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하우스도 좀 있고 네. 여전히 좋게 봐라는 하우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존비주에 대해서 의견이 다 제각각이에요. 한 반반 정도 될까요? 예, 반반이에요. 근데 지금 어렵다. 목표가도 높지도 않고. 이 뭐 하는 회사죠? 주력이? 그러니까 AI 솔루션인데 네. 일반 사무에 관련된 AI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아까도 뭐 사연 네네. 보니까 기업의 어음을 네, 뭐 인터넷 은행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약간 살 떨린다라는 표현을 한 게 네네. 뭐냐면 이거죠. 일반 사무 업무를 하는데 AI 플랫폼 솔루션 이런 것들 탑재해서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 이제 체계를 하는 그런 업이거든요. 만약에 일반 사무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뭐 변호사나 이게 이런 쓰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더존비주온이 만약에 인발부가 돼서 사업을 펼친다라면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다. 라고 했을 때 네. 충분히 시간적 레깅도 되게 짧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만약에 먹혀 들어갔을 때는 밸류를 세게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도 사실은 장이 미진했는데 급등했어요. 네. 사실 상대적인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논란이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약간 아까 홍성배 팀장이 얘기했던 탄력성과는 좀 약간 좀 결은 좀 다르지만 네. 주가만 봤을 때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수급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꽤 있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내후년의 어떤 성장 스토리는 좀 믿고 가는 전략을 좀 필요하고 지금 100% 수익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한 1, 2년 정도 들고 가시면 들고 가요. 제 1년 뒤에 제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의견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매도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냐 이걸 좀 이야기를 물어보셨거든요. 예. 1년 저는 뭐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증권사의 하우스뷰를 좀 인용하자라면 일단 10만 원 좀 보고 10만 원 보고 한번 대응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2만 원대 사셨는데 10만 원 가면은 저는 오늘 끝나고 바로 이제 더 좋은 이런- 비주온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네. 신중한 판단하에 어쨌든 조금 맞습니다.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고요. 팀장님, 더존비주온. 네. 네.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장 상황에서 주가 회복 탄력성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 자체는 그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 AI 관련해서 버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올라가고 또 빠지면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지면 좀 싸볼까? 그러니까 싸니까 사볼까라고 하는 뭐 요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아까 봤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더존비존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업력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은데 이게 말 그대로 기존 사업에 생성형 AI가 콜라보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더존비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는 가격이 얼만큼 되겠다 이게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진 않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팔 시점은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해봐라. 그 기존 사업과 이 생성형 AI가 만나서 실적이 나올 때 한번 주가를 그때쯤 가서 한번 팔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뭐 이상은 없겠네요. 주가 많이
그 대기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가격대까지도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빠르게 가봐야 가볼게요. 될것 강원랜드입니다. 네. 지금 이미 은행 이자 수익률은 넘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는데 네. 이 바람이 이제 종목당 은행이자 좀 수익률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보충을 좀 해주고 네. 싶다 이런 바람이신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0.94% 수익률이고요. 오늘은 1%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강원랜드 지금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딱 적합한 종목 아닌가. 배당 수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한 6.8배? 6.8%?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PER이 9배, 10배? 그 다음에 PBR도 지금 1배 언더니까 충분히 밸류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밸류업 관련돼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필 가능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네. 한 2조 넘는 그 대규모 또 프로젝트, 이런 쪽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악재들은 해소가 될 것이고, 이 정도 가격에서는 소위 말해서 바이더 딥에 대한 적합한 종목으로서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해 내내 끌고 가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뭐 몇 개 제외하고는 예, 양호해요. 양호하게, 괜찮아요. 네, 예. 괜찮다라는 네. 평을 주시네요. 네. 네. 팀장님 들어볼까요? 강원랜드. 네, 그 차트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역시 주가 회복 탄력성이 괜찮았어요. 이번 장에서 빠졌는데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부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투자 의견들을 살펴보면 트래픽 회복이 급선무, 선방한 실적, 이게 제목만 봐도 아직은 딱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보면 주가가 바닥권에서는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주가가 올라야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 쏟아지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 강원랜드가 그 얘네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네. 일본이랑 그리고 태국의 복합 리조트 완공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역시 확인할 게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경기 방어주 성격까지 좀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한번 이렇게 좀 사볼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까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섹터를 교체하고 싶다 할 때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 초반에 말씀해 주실 네. 때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섹터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두 분의 부분. 솔루션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수익을 얻으면 네. 강원랜드 가서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통째로 한번 두 분의 오늘의 솔루션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회복 탄력성 면에서도 그렇고 네. 앞으로의 그런 것도 좀 가장 다른 아쉬운 종목으로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는 네. 좀 무난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두 분 오늘 일단 네. 편안하게 제 느낌에는 좀 더 편안해졌다 생각 들었는데 부장님 어떠셨어요? 상당히 편안하지만 좀 부담도 좀 됩니다. 네, 점점, 맞아요. 시장이 워낙 네.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말하는 게 맞나? 이렇게 네.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네. 좀 막중한 책임감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장님.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맞아요. 우리 부장님이기 때문에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도요. 근데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두 분 다 그래요. 네. 일단 저도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 좀 네. 가지고 좀 안방 같다 생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사실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저희를 통해서 삼프로 TV를 통해서 수익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내 그게 제일 주머니가 좀 감사하죠. 두둑해 주셔서 금반지도 좀 사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네, 하시길 해보도록 빌겠습니다. 네. 마음은 편안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항상 이렇게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두 분과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침의 투자 오늘 저희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